무언가에 놀라 눈을 뜨는 진석. 어머, 이 땀 좀 봐. 진석아, 괜찮아? 엄마. 그래, 진석아. 우리 진석이 뭐 나쁜 꿈 꿨나 보네. 아버지. 너 그러니까 형이 어저께 일찍 잘했지? 아침 일찍 이사하려면 푹 자둬야 된다고. 지극히 화목해 보이는 가족입니다. 처음 본 새 집. 이들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죠. 분명 처음 본 집인데 왠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고 친숙한 느낌이다.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그 방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진석은 작은 방에 들어가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듣게 됩니다. 천둥 소리 아니었어? 그 순간 작은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또다시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 진석. 작은 방으로 향하지만 곧이어 나타난 형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 새로 가야 돼. 아니 뭐 바로 밖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딜 가? 밖으로 나 향한 금방 내려갔다 올 테니까 너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잠시 내려갔다 온다던 형이 명문 모를 괴한들에 의해 납치를 당합니다. 형이 납치됐어요. 이상한 꿈을 꾸는 진석. 형의 실종에 경찰들을 부르지만 진석이 어젯밤 본 차의 번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상한 취급을 하고 가족들 또한 진석의 기억을 믿지 못합니다. 진석은 또다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고 이번엔 문까지 저절로 열립니다. 형이 돌아왔다. 하지만 형은 지난 19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19일 만에 형이 돌아왔고 그런 형은 기억상실증으로 그날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스스로 지운 것이다. 자고 있는 진석을 내려다보고 있는 형. 그런 진석을 보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진석은 형을 따라 나서고 다리를 다쳐 절뚝거려야 하는 형의 다리는 온전했습니다. 그런 형의 이중생활을 엿보게 되는 진석입니다. 하지만 곧 잡히게 되고 또다시 진석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형 또한 어제와 달라진 게 없이 그대로였고요. 뭐가? 왜 이렇게 놀라? 어젯밤에 내가 당신 쫓아 나왔었잖아. 진석아, 다 실제가 아니야.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진석에게 형은 아니라며 확신을 주지만 어제의 샤프신 빠져나와 있네요. 확신을 갖게 된 진석은 이 일을 엄마에게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엄마도 한통속이었죠. 이제 일어났니? 아니 그냥 가족들 모두 다 한통속이었습니다. 들어가자. 들어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들어가자니까. 진석은 그곳을 도망칩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진석. 분명 진석의 기억엔 자신은 21살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의 그의 나이는 21살이 아닌 41살이어야 했죠.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 순간 거울을 보니 이미 폭삭 늙어있는 자신이 보였죠. 사실을 알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이상한 장면들이 설정된 채 그를 반기고 있었죠. 그리고 그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전과는 다른 낯선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1997년 진석은 사실 20년 전 부녀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범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정집에서 일가족이 살해당하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하지만 진석은 이 사실을 부정합니다. 절대 그럴 리 없어. 이런 사실이 그간의 수사가 제대로 착수되지 못했던 이유였죠. 난 사람 죽인 적 없어. 한 방에서 엄마와 딸이 날카로운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 특별수사반까지 꾸려질 정도로 떠들썩한 사건이었지만 결국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했어. 유족만큼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지. 돈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사건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해서 드디어 범인을 찾아낸 거야. 잡고
죽고 났더니 이렇게 발뺌을 하는 거야, 씹새끼가. 분명히 이 새끼가 범인이 맞는데 보면 볼수록 뺑기가 아닌 것 같은 거야.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왕년에 경찰에서 최면 수사를 전담하던 전문가. 제가 박성대입니다. 그렇게 왜 진석의 묻죠? 머릿속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이때쯤에 송진석이 최악의 경험을 했고 그 기억을 스스로 지워버린 겁니다. 그래도 해보세요. 이 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최면을 걸고 갖은 노력을 했는데 이 심리적인 저항이 워낙 강해서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직전, 불행에 빠지기 직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 늙어 빠진 진석의 유년기 기억에 있는 일종의 가족들을 역할극을 연기하기 한다. 위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시면 쉬울 모여지고 진석은 최면의 끝에 잠에서 자신의 기억 속 한 장면에서 깨게 됩니다. 첫 장면, 무언가에 놀랐던 이유는 이런 이유였네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인 겁니다. 또 지속적으로 들리던 작은 방의 소리 또한 사건 현장을 재현하고 있었던 이유였죠.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을 설계했던 유석이 경찰에 잡혀들어가고 짭새새끼들이 진석은 이를 수배 단순 중인 납치 나의 사건이라 여기게 되며 계획에는 큰 차질이 짭새들한테 없게 됩니다. 잡히면서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빠그라질 뻔했지만 너무나 고맙게도 네가 상황을 완전히 오해해줬어. 차를 탈출한 진석. 결국 차에 치이고 맙니다. 그러곤 수술실로 향합니다. 진석의 기억 어딘가 꽁꽁 숨겨있던 장면엔 이런 과거들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차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은 진석. 그리고 형의 수술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게 되죠. 돈을 위해서 해선 안 될 요구에 응하게 된 진석. 애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여자만 처리해.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그곳을 떠나려 했으나 순간적인 흥분을 하게 되고 실수로 딸을 죽이게 됩니다. 곧이어 엄마도 죽이게 되죠. 방에 들어가서 남은 건 남자아이 하나. 1부터 100까지 10번 세는 거야, 10번. 알았지? 누나가 어떻게 됐다고?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한 범인은 바로 이 가족의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살인을 시키게 되었고 진석과의 다툼 끝에 이 남자 또한 죽게 됩니다. 왜 여자랑 딸을 죽인 거야? 걔한테 사실대로 얘기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유석이 끈질기게 이 사건을 파헤쳤던 이유. 알고 보니 그 당시에 남아있던 남자아이가 바로 20년 전의 유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계속 하다 보니 살인을 시킨 주동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시킨 거냐고! 결국 허망함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석 또한 자살을 하게 되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기억이란 소재를 이용해 긴장감을 주고 숨가쁜 추리를 하게 만드는 영화. 중간중간 밝혀지지 않는 실마리는 영화에 끊임없이 재미를 불어넣는 요소. 하지만 결말의 진부함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들과 구성들이 앞선 흥미 요소들을 의미 없게 만들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영화였습니다. 기억의 밤 리뷰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